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무릎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무릎 통증, 더는 참지 마세요. 제가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무릎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무릎 통증을 날려버리고 활기찬 하루를 되찾아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릎 통증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나요? 앉았다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나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됐나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이 욱신거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나요? 오래 걷는 것은 물론 가까운 시장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나요? 점점 외출이 줄어들고 집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느끼시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무릎 통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50대에서 70대 시니어분들을 위한 무릎 통증 완화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비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젊음을 되찾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1. 무릎 통증,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의 중요한 지지대, 무릎.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이죠. 연골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손상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붓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렵다가 활동을 시작하면 점차 나아지는 조조, 강직 현상도 관절염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가시나요? 비만도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무게 1kg의 무릎에는 35배의 하중으로 느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체중이 5kg만 늘어도 무릎에는 1525kg의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셈이에요.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체중은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오래 서 있거나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염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무릎 부상을 당했던 경험도 나중에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통증 관리를 통해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답니다.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통증 완화를 위한 지압.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자가 지압법. 무릎이 아플 때 손으로 지압만 잘 해줘도 통증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전근 지압입니다. 내전근은 허벅지 안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무릎의 안정성과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안쪽 통증이 있다면 이 내전근이 뭉쳐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릎 관절 안쪽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쭉 연결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지압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할 정도로 지압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봉공근 마사지입니다. 봉공근은 허벅지 안쪽에서 무릎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거나 짧아지면 무릎 안쪽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답니다. 봉봉근을 따라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마치 반죽을 하듯이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으로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근육 깊숙이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한 후에 지압을 하면 효과가 더 좋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근육을 이완시켜 지압 효과를 극대화해 줄 거예요. 하루 5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 간단한 지압법으로 무릎 통증과 작별하세요. 3. 무릎을 튼튼하게. 운동 비법. 잘못된 운동은 금물, 올바른 운동으로 건강하게. 무릎 아프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돼요. 적절한 운동은 무릎을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30분 정도 주변 공원이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10분,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는 것이 핵심이에요.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고 걷는 것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바로 사두근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을 잘 지탱해 줄 수 있어요. 사두근은 무릎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발목을 꺾어주면 종아리 근육까지 함께 스트레칭되어 더 효과적이에요. 이 상태로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다리를 내릴 때도 힘을 빼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아야 근육에 자극이 더 잘 전달됩니다. 한 번에 10회씩 하루 3세트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엎드려서 한쪽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운동레그 리프트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에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특히 무거운 중량을 들고 하는 스쿼트는 절대 피해주세요.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연골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맨몸 운동 위주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물속에서 하는 운동도 무릎의 체중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항상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야 해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4. 무릎을 위한 생활 습관.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습관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무릎 건강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세를 바꿔주세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특히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최악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고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좌식 생활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을 추천해요. 식사를 하거나 TV를 볼 때도 바닥보다는 식탁이나 소파를 이용해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90도로 유지하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도 무릎에 큰 압력을 주니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나 걸레질을 할 때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의자를 활용하여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차가운 바람은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경직시켜 통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찬바람을 직접 쐴 수 있는 상황은 피하고 필요하다면 무릎 워머나 담요를 사용해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외출 시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바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따뜻한 찜질이나 반신욕도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 들기를 피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허리와 무릎에 동시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들어야 한다면 무릎을 굽혀서 앉은 후 다리 힘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허리를 숙여서 들면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큰 부담이 가해지므로 반드시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장시간 운전도 피해주세요. 장시간 운전은 무릎을 같은 자세로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도 오른발만 사용하는 자세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차에서 내려 가볍게 걷거나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한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체중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는 무릎 통증 완화는 물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무릎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어떠세요? 무릎 통증, 이제 좀 만만하게 느껴지시나요? 더 이상 무릎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압,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달라진 무릎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먼저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릎은 우리가 아끼고 돌보는 만큼 건강해진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줄 거예요. 더 이상 무릎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활기찬 노년, 건강한 무릎으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의 산책, 손주들과의 놀이, 그리고 여행까지 무릎 통증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무릎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무릎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건강 꿀팁과 무릎 통증 완화 실전 전략 바로 다음에 찾아드립니다.